경찰이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자체 사정 활동과 쇄신에 나섭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부모 가족 가운데 절반이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경기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연장 김보람입니다. 6월 둘째 주 월요일 국내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유로존 리스크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피는 1860선을 회복했는데요. 이번 주 증시 전망과 전략에 대해서는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스페인발 호재로 1860포인트 선에 안착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스페인이 구제 금융을 요청함에 따라 EU는 최대 1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로존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금융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전차 및 화학주를 집중 매수하면서 1328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며 기관 역시 1032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개인은 2521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화학 및 증권 업종이 3%대 상승 마감하였으며 철강, 기계, 전기전자, 건설업, 제조업 등도 2%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에 화학주인 LG화학 및 SK이노베이션이 각각 6.67%, 6.72% 급등 마감하였으며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SK하이닉스도 5.98% 상승 마감하는 등 상승세가 우위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장중 내내 상승세를 유지하며 종가 기준 470포인트 선에 바짝 다가선 채 마감하였는데요. 장 초반부터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소식 등에 힘입어 안도랠리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이 109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개인 및 기관은 각각 7억 원, 4억 원을 순매도하였고요. 업종별로는 운송 3.05%, 섬유유로 3.97%, 화학 2.37%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셀트리온이 0.16% 하락한 31,750원으로 마감한 반면 다음과 서울반도체는 각각 2.93%, 2.10%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S3 출시 임박의 영향으로 연성 회로기판 관련주들이 장중 내내 주목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살펴봐야 할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지난주에 유럽 ECB 및 미국 FRB가 구체적인 정책 관련 의견을 내지 못한 이유는 금주 그리스 2차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정책 결정자들의 주요 결정사항은 6월 17일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이며 지금은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립서비스 차원의 정책 공조가 우선시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2차 총선 결과에 대한 시나리오 중 긴축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연정이 구성되거나 아예 정부 자체가 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경우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 즉 그렉시트 리스크가 재차 불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리스 국민들 사이에서 경제를 파트너로 내몬 우파에 대한 반감도 크지만 급진 좌파가 집권했을 때 유로존 탈퇴가 더 큰 문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렉시트 리스크는 그럭저럭 넘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최상의 시나리오는 기존 집권당인 신민당의 주도로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것이지만 결과는 다음 주 초에나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이번 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현 시장은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은 우선 지난주 대부분의 글로벌 증시가 200일 이평선에 안착하였으며 추가 하락이 일단 저지되는 모습이라는 점과 스페인 정부가 구제 금융을 신청하는 결단력을 보임으로써 은행권의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졌다는 점, 그리고 오늘 6월 19일에서 20일 FOMC에 대한 기대감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려되는 부분은 금주 발표될 미국, 중국의 경제 지표 둔화 가능성, 즉 소비, 소매, 제조업 관련 지표의 부진 가능성과 수급상으로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도래에 따른 불확실성, 그리고 그리스의 2차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및 스페인의 경우 긴축 부담은 적지만 빚이 늘어났고 갚을 돈이 없으며 구제금융 신청을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할 때 금주에도 이벤트 확인 후 시장 대응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통해 증시 분석과 전략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내부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자체 사정활동과 쇄신에 나섭니다. 김기훈 경찰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경찰 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와 자체 감찰 역량 쇄신을 통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쇄신안에 따르면 경찰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반부패 정책을 명문화해 매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수립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추진 성과를 평가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본청과 지방청에는 반부패 전문가 등 외부 인사 5명에서 7명으로 시민감찰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한 감찰 보고와 징계 권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112 신고는 긴급한 범죄 신고에 집중 대응하도록 하고 일반 민원 전화를 전담하는 경찰 콜센터도 신설됩니다. 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고리 1호기 원전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IAEA 전문가 안전점검단은 오늘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대강당에서 취재진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호기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IAEA 점검단은 지난 2월 9일 발생된 정전 사고의 원인인 비상디젤 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 상태가 양호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반핵단체는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IAEA 조사단의 안전점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고리 1호기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한부모 가족 가운데 절반이 소득보다 소비가 많은 적자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한부모 가족의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은 93만 3천 원에서 98만 9,400원, 지출은 101만 8,800원에서 115만 5천 원으로 지출이 소득을 앞섰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구의 적자 가구 비율도 47%에서 59%로 전체 평균 26%의 2배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는 소비 지출액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지만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쳐 빈곤이 대문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세계 경기 부진과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국내 생산자 물가가 2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2년 5월 생산자 물가지수 자료를 보면 생산자 물가는 4월에 전월보다 0.1% 하락한 데 이어 5월에는 0.6%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월 하락폭은 2009년 10월 마이너스 0.8% 이후 가장 큰 폭입니다. 생산자 물가는 2월 3.5%, 3월 2.8%, 4월 2.4%로 상승폭이 둔화하다 5월부터 1%대로 내려앉으며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은 측은 생산자 물가가 전월 대비 연속 2개월 떨어졌고 전년 대비 상승률도 축소되고 있어 물가가 안정되고 있는 느낌이라며 세계 경기가 부진한 데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페이스북의 미국 내 방문자와 평균 이용 시간 증가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페이스북이 이미 시장에서 성숙 단계에 들어선 기업임을 감안할 때 증가율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지만 페이스북이 큰 폭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란 기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악재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컴스코어에 따르면 지난 4월 페이스북의 미국 내 방문자 수가 1억 5,800만 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컴스코어가 방문자 수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요청이 예상보다 신속한 대응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재부는 오늘 오전 신재훈 1차관 주재로 자금시장 점검회의를 열어 스페인 구제금융 등 유럽위기 관련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다만 아직 그리스 2차 총선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집중 모니터링 체제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이후 오늘 아침까지 원화를 비롯한 아시아 통화와 유로화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얼마 전 국내 1위 게임 업체인 넥슨이 NC소프트를 인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PC방 업주들은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것들이 문제이고 어떠한 방법이 해결 방안인지 자세한 내용은 정보산업부 양철민 기자 전화 연결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넥슨의 NC소프트 인수 소식부터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넥슨은 지난 8일 NC소프트의 지분 14.7%를 약 8천억 원 정도에 인수하고 최대 주주로 올라섰는데요. 인수 주식은 모두 321만 8,091주이고 주당 취득가는 25만 원 가량입니다. 이번 계약은 넥슨의 김정주 회장과 NC소프트의 김택진 대표가 전격 회동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택진 대표는 NC소프트 CEO로서 계속해서 사업을 이끌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넥슨은 NC소프트를 자회사 형태로 운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승우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넥슨의 이번 투자는 NC소프트의 개발력과 넥슨의 글로벌 퍼블리싱 플랫폼의 결합이라며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발판으로 향후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PC방 업주들은 이번 인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예, 그건 바로 넥슨의 독과점적 시장 지배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게임 전문 통계 사이트인 게임트릭스에 따르면 PC방 순위 상위 10개 게임 가운데 넥슨의 게임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넥슨이 서비스하던 서든어택, 사이퍼즈, 메이플스토리 외에 NC소프트의 아이온과 리니지 등도 이제 넥슨 게임군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블리자드와 같은 해외 게임 업체를 제외하고는 적수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 같은 넥슨의 독과점적 구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층 심해질 전망인데요. 넥슨이 최대 주주인 NC소프트가 디아블로3의 대항마로 손꼽히는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인 블레이드 앤 소울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일렉트로닉 아츠에서 개발 중인 피파 온라인 3의 국내 서비스 판권 또한 넥슨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에서는 블레이드 앤 소울이 출시되면 10% 이상의 PC방 점유율을 차지하고 피파 온라인 3 또한 전작의 인기에 힘입어 6%대 점유율이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넥슨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용 요금과 관련해서는 PC방 업주와 넥슨 간의 알력 다툼이 꽤 오래된 사안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만 9천여 곳 PC방에서 넥슨과 NC소프트가 서비스하는 게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3월 기준으로 37% 정도입니다. PC방 조합 측은 넥슨과 NC소프트에 내는 게임 이용료만 하더라도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도 막강한 넥슨이 NC소프트의 게임 라인업까지 거머쥐게 되면서 PC방 업체들은 이용료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데요. 실제 전국 PC방 업주 모임인 한국인터넷 문화 콘텐츠 서비스 협동조합은 지난달 넥슨이 독과점 지위를 통해 불공정 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넥슨을 제소한 바 있습니다. 넥슨이 자사의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PC방에는 넥슨 게임 접속을 차단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넥슨은 PC방 이용자가 자사 게임을 즐길 경우 시간당 최대 260원가량을 PC방 업주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승재 PC방 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PC방들은 이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넥슨 프리미엄 서비스에 가입해 있다며 넥슨이 NC소프트 인수를 계기로 또 다른 요금 상품을 개발해 PC방 업계를 압박한다면 또 다른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이번 인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넥슨 측은 NC소프트는 김택진 대표가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서비스 방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넥슨은 PC방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최대 게임 업체들 간의 합병,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지만 또 국내 사업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철민 기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SK텔레콤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S3 LTE 모델과 3G 모델의 예약 가입을 동시에 받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S 3G 모델은 이달 중에, LTE 모델은 다음 달에 각각 출시될 예정입니다. 3G 모델 예약 판매가는 올인원 5사 요금제를 선택하고
스페셜 약정 할인 2년에 가입하면 29만 원대고 LTE 모델은 아직 가격이 미정입니다. 기존에 쓰던 갤럭시 S를 반납하면 10만 원, 갤럭시 S2는 평균 24만 원을 보상해줍니다. LG전자가 2012년형 시네마 3D 홈시어터를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3D 사운드 튜닝과 9.1 상향 스피커, 시네마돔 등 최신 360도 3D 입체 음향 기술을 적용해 최고의 음향을 즐길 수 있습니다. SD급 일반 DVD 영화를 최고급 풀 HD 화질로 변환시켜주는 화질 보정 기술도 탑재해 6배 이상 선명한 영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9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자동차 급발진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조사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운영 중인 국토해양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조사의 모든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우선 6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추가로 급발진 의심 차량 32건에 대해서도 원인 조사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식경제부와 대기업 45곳은 오늘 대기업 중소기업 동반 성장을 위해 성과 공유제 자율추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허창수 전국경제연합회 회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45개 대기업 최고 경영자 등이 참석한 이번 협약식에서 45개 대기업은 협력사와의 공동기술 개발과 품질 개선,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등 다양한 공동혁신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협력 성과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센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